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양적 컴퓨팅의 리더 아이온큐에 대한 긴급한 분석입니다. 25년 11월 4일 바로 오늘이죠. 아이온큐의 주가가 장중 큰 폭으로 흔들리더니 결국엔 6.38% 하락한 58.40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40% 급등한 아주 뜨거운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특히 내일 있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인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하락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들은 무엇인지 아주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이온큐는 아시다시피 복잡한 이온 트랩 기술을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또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아주 유망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의 약세는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아이온큐 보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인데, 바로 내일 아이온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 매출은 2,700만 달러로 성장세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인데요. 양자 컴퓨팅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돈을 먹는 하마죠.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적자폭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그리고 보유한 현금을 얼마나 빠르게 소모해 가고 있는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은 그동안 주가를 상승을 이끌었던 기대감이 실망 매물로 바뀌어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이 바로 불안감에서 비롯된 시장의 선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아이온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의 매출은 약 2,700만 달러로 성장세 자체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돈을 먹는 하마죠.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적자 폭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그리고 보유한 현금이 얼마나 빠르게 소모가 되고 있는지, 이번 실적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면 그동안 실적을 상승을 이끌었던 기대감이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바로 이 불안감이 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식 가치의 희석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이온큐는 최근 약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주식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중적인 칼날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R&D 비용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인데, 가뜩이나 아이온큐는 EV 세일즈 배수가 매우 높아서 이게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물론 회사는 기술의 진척도를 보면은 이게 고평가가 아니다 라고 항변을 했겠지만, 당장의 주식 희석은 투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온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양자 섹터 전체가 약세인데, 오늘 아이온큐만 빠진 게 아니라 경쟁사인 리게티는 무려 11%나 폭락을 했고, D웨이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투자자들의 피로감입니다. 양자 기술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진짜 돈이 되는
상용화 시점이 생각보다 멀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기술주의 거품이 꺼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이온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과학적 선두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테크 주식 전반의 조정과 여전히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AI 붐이 조금씩이라도 식어가면서 투기적인 열기까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의 이유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더 깊은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때의 세부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매출과 순이익의 숫자만 봐서는 안 되는데, 아이온큐는 이미 올 상반기에만 2,8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것은 강력한 클라우드의 수요 덕분이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는 8,2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3분기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특히 총 예약 건수가 6,800만 달러 이상으로 강력하게 나오며 차세대 기술인 AQ64의 로드맵을 앞당긴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그러면 주가는 최대 22% 이상 급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고 예약 건수마저 4,200만 달러의 수준을 아래로 꺾인다면 아쉽지만 최대 18%의 추가 하락이 있다, 그런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18%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줍줍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온큐의 기술력을 보면은 이 정도의 하락 급락은 나왔지만 충분히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줍줍의 기회로 삼고 매수를 해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구간에 채널 하단 부분이 약 20달러 정도까지 추가 하락 여력이 있는데, 그럼 이 하단에 있는 하단을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사면은 완전 땡큐죠. 거의 줍줍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은 그만큼 상승과 수익률이 극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인수한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와의 시너지는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모듈형 시스템인 라이트싱크의 구축은 잘 돼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완전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특별한 이슈인데요. 현재 아이온큐의 주식의 무려 37억 달러 규모, 시가총액의 약 20%의 물량을 한국 투자자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빼고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이 20%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 팔란티어 사태처럼 특정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으면은 실적이 조금만 부진하게 나와도 패닉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나 마진콜 물량이 겹치면은 매도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 트위터 X의 커뮤니티에 관련해서도 불안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인데, 최근 경쟁사 리게티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온큐에는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D웨이브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자신들의 이온 트랩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800 논리 큐피드를 달성을 할 것이고, 2030년까지는 무려 8만 큐피드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바로 IBM과 구글 같은 빅테크 공룡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은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질 것인데,
아이온큐가 아이드 컨티뉴나 카펠라 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너머의 장기적인 전망인데, 지금 당장의 주가의 하락이나 실적 발표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아이온큐의 미래 성장 잠재력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우선 26년 매출 가이던스가 기존의 예상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26년 매출이 최대 1억 5천만 달러까지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매출 성장 기대감은 결국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예측에 기반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2030년 경에는 그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시장에서 현대의 기술적 선두자리를 유지한다면 그 성장의 과실이 고스란히 아이온큐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건 결국 언제 매수하느냐의 타이밍 문제와 얼마나 변동성을 견뎌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기술적 리스크와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성을 모두 고려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전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 기회, 줍줍 찬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을 하면은 이 아이온큐의 기술력은 분명하니까 하락을 하면은 추가 매수로 물량을 더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수한 후에도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묵묵히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요약해 보자면 오늘 6% 하락은 일단은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 두 번째는 10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대한 주식 가치의 희석 우려, 그리고 양자 섹터 전반의 투자 피로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높은 한국인의 보유량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따른 변동성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결국에 모든 공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로 넘어갔습니다. 실적의 세부 내용과 회사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을 칠 것인데, 분명한 것은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미래 시장에서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변동성을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절대 섣불리 올인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일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온 후에 저는 더 빠르고 깊이 있는 후속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